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의 K8 3.5입니다. 앉아서 잠깐만 할게요. 너무 힘들어서. K8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채널에서는 이미 한번 내가 주문한다면 어떻게 주문할지를 보여드렸었죠. 오늘 시승차도 지금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컬러는 일단 오로라 블랙 펄입니다. 이제 옵션은 5릴 드라이브 빼곤 다 들어가서 가격이 뭐 한 5천만 원 한다고 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옵션이 들어가는지는 중간중간 제가 보여드릴게요. K8 같은 경우는 기아 자동차 안에서 뭐랄까, 그래도 일어나서 가까이 가서 저도 보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K8 같은 경우는 기아 자동차 안에서 기존에 있었던 K7을 대체하는 모델이 됐죠. 그래서 K7을 기아 자동차가 이제 단종시키면서, 단종이라기보다는 모델명을 바꾼 거니까 굳이 뭐 단종이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아무튼 근데 숫자를 7에서 8로 올리면서, 그러니까 9에 K9에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그냥 짐작하듯이 K7보다 좀 더 상급 모델인가 라는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런 준대형 세그먼트에서는 현대 그랜저와 언제나 맞부딪히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이름에서도 그렇게 이제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자동차 안에서는 에쿠스, 그러니까 G90, G90가 제네시스로 가버리면서 그랜저가 이제 현대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하는 제일 큰 세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 좀 대응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디자인은 뭐 엄청 파격적입니다. 얘가 지금 뭐 준대형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그랜저보다도 무조건 세야 돼 라고 해서 만든 얼굴 같습니다. 뭐랄까, 우리가 익히 갖고 있는 준대형 세단이라 하면은 뭐 고루하고 좀 웅장하고 좀 둔해 보이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얘는 이게 앞대가리만 봐서는, 얼굴만 봐서는 이게 준대형 세단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파격적인 디자인입니다. 소방훈련한데요. 사실 오늘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얘기는 안 할 건데, 되게 극명하게 좋고 나쁜 그런 평가가 갈리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지라 K8도 그렇고 그랜저도 그렇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 이게 파격을 위한 파격인지 그릴을 아예 그냥 범퍼 안에다 집어 넣어버린 이런 디자인하며, 요건 그리고 빛을 받으면 약간 그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물살에서 막 물고기들, 잉어, 붕어, 비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오늘도 이제 햇빛 아래서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이런 마름모 지금 턴 시그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마름모는 이따가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보여드리겠지만 엄청 많아요. 진짜 여기도 넣어야지, 헤헤헤, 여기도 넣어야지, 헤헤헤, 이렇게 하면서 마치 넣은 것 같아요. 절대 뭐 디자이너를 폄하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재미, 위트, 일관된 디자인의 수준을, 그러니까 마름모라는 그거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투머치입니다. 진짜 투머치예요. 앞에서 보면은 뭐 일단 이 얼굴부터가 대단하죠. 턴 시그널은 지금 주르륵 켜지는 그런 시퀀셜 라이트가 적용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키 온을 하면, 언락을 해보면 지금 보셨나요? 이게 근데 항상 다르대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방향지 시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이트와 시동은 켜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진 보닛 위에 올라간 이제 KN이 아니지, 자꾸 전 KN으로 이게 보이는데 KIA죠. 새로운 기아의 엠블렘이 들어가서 그 동그랬던 기아, 그거랑 사뭇 다른 느낌을 주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파격적이죠. 굉장히 세 보인다기보다 외계의 물건 같은 느낌? 그런 마음까지 줄 정도로, 도로에서 봤을 적에는 이런 준대형 세단과 놓고 보면 확 눈에 띌 것 같긴 해요. 여기도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이 마름모가 들어가 있고, 옆모습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전장이 5m가 훌쩍 넘거든요. 5.15, 5015mm가 되고, 휠베이스도 3m까지는 안 되지만 2.9m가 채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신형 그랜저, 지금 그랜저보다 10mm는 더 깁니다. 1cm. 1cm 밖에 차이는 안 나는데, 이게 뒤에서 체감하는 공간감은 더 넓은데, 그 이유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시트의 등받이가 쿠션이 얇더라고요. 뭐 편법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더 실내 공간을 더 넓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랜저 시승기도 얼마 전에 그 르블랑, 이제 끝물 모델인데 그걸 보여드렸었죠. 그 시승기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또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가 적용이 돼서 저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K8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3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거든요. 블랙 원톤, 그리고 베이지 투톤,
그리고 크림 색깔 투톤이었나? 뭐 그렇게 세 가지였어요. 카탈로그에 보면 나와 있죠. 개인적으로 옆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지금 크롬 라인 들어간 것 때문인데, 이 도어 그린하우스 밑에 쭉 그어진 거, 이런 라인 하며, 그리고 이거는 카니발에서는 좀 더 길게 들어갔었죠. C필러 뒤에. 근데 카니발에서 봤을 때는 이걸 왜 넣었을까 싶었는데, 이게 일관되게 이제 가져갈 디자인 요소인가 봐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것도 좀 저는 괜찮은 것 같고, 루프 라인이 뒤로 갈수록 어떤 전형적인 3박스 세단 같은 느낌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죠. 완만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좀 스포트백 느낌도 좀 연출을 한 것 같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이 긴 차체가 그래도 아주 그냥 한없이 길게 빠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들어간 크롬 라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앞뒤 옆모습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옆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도 준대형 세단 치고 스포티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이건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력 성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붙어버리면 쪽창 쪽에서 운전할 적에 그 쇳쇳쇳 바람 소리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또 줄여주는데도 큰 효과가 있고, 여기 들어간 이런 캐릭터 라인을 보면은 깊진 않지만 지금 여기 이미 보닛에도 몇 개가 그어져 있긴 한데, 사이드 미러를 가로질러 가지고 저 뒤에 테일 램프 끝까지 떨어지죠. 여기서 보니까 더욱더 좀 CT6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전 옆모습 보자마자 좀 그런 CT6 같은 실루엣을 느꼈었거든요. 휠 타이어는 19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시그니처 트림에서 가장 큰 휠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타이어가 들어갔고, 24540R 19 앞뒤 공통 사이즈고요. 오릴 드라이브는 빠졌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80만원인가 그렇죠. 근데 그건 집어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주행해보니까, 이따가 주행하면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플랫폼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형 N3 플랫폼, 그것 때문에 확실히 그랜저와 비교를 할 적에 가장 눈에 띄는 큰 차이점은 역시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주행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뒷모습 보면 대단합니다. 이게 기아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입체적인 차를 여지껏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현대차에서 뭐 아반떼라든지 소나타라든지 그런 완전 후벼 판 거 같은 디자인을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를 보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깎아냈지? 뭐 이렇게 그냥 바닷가에서 모래 파내듯이 파냈습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저 밑에 크롬 라인은 여기로 이어져서, 이게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은 좀 테일 램프가 여기서 뚝 끊겨가지고 뭔가 좀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또 크롬이 들어갔는데, 이건 뒷모습으로 쭉 이어지죠. 뒤로 이어지는 게 있고, 패스트백 같은 라인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여기에서 끊깁니다. 그래서 뒷자리 승객의 머리는 여기인데, 열어볼까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저기서 끊기다 보니까 이만큼이나 좀 더 위까지, 이 뒤까지 파지를 못했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가벼워요. 뒷모습에도 다이아몬드 패턴은, 마르모 패턴은 여지없이 들어갔죠. 이 사이에 지금 후미등인데, 이게 지금 라이트를 켰는데도 저건 안 보이는구나. 여기 그냥 불이 들어오는 데는 아닙니다. 밤에 들어오지 않나 저거? 이 밑에만 들어오죠, 라인이. 이 밑에 또 삼각형인데, 이런 라인이 들어가 있고, 또 밑에 이건 가닛이에요. 머플러 가짜입니다. 진짜는 이 밑에 있어요. 저쪽에도 뚫려 있고, 근데 이 안에도 보면 여기도 다이아몬드 패턴 있고, 심지어 이 안에도 또 하이그로시 소재로 다이아몬드 저런 마르모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모습에서는 이 자꾸 KN이라고 하네. 앞뒤에서 이 기아 자동차 엠블렘이 참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면도 지금 보면은 널찍함이 있는데, 또 옆에서 보면 이런 일체형 스포일러 같은 요소와 함께 여기도 깎이고 이렇게 했는데, 참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왔어가지고 차가 들어오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K8이라는 이 엠블렘 모델명도 폰트도 보면은 K자가 이거랑 같죠. 약간 서울대학교의 정문 같은 느낌도 있는데, 뭔가, 그리고 8도 멋진 것 같습니다. 오락한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저 보조제동등하고 안개등 한번 보시죠. 얘도 그리고 아마 비상등을 켜면은 깜빡이가 그냥 일반 깜빡이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자, 보조제동등 어떻게 들어오나요?
제동등이랑 보조제동등 어떻게 들어오나요? 그리고 후진 넣으면 밑에 후진등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비상등을 누르면, 저도 이건 궁금한데 내려서 한번 봐야겠네. 예, 앞에도 비상등을 켜면 이렇게 일반 깜빡이로 바뀝니다. K8도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키에 보시면은 시동 거는 거랑 앞뒤 주차, 원격 주차 할 수가 있는데, 눌러보면은 이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요. 안 되는군요. 이거는 되네. 근데 이 정도 앞바퀴에 가서 해야. 그리고 뒤로 가는 거 눌러보면 바퀴 정렬까지 하고요. 그리고 뒤로 가죠. 그리고 뒤에 카메라가 있는데 한번 어디까지 가서 멈추나 보시죠. 이 정도에서 멈추고 다시 앞으로. 예. 그리고 다시 이거 홀드 누르면 시동 꺼지고요. 꺼지는 건 멀리서도 꺼지네요. K의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버튼이 요 밑에 있습니다. 작동하는 소리는 크진 않고요. 엄청 크네. 트렁크는 골프백 4개 충분히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옆에도 지금 마진이 엄청나가지고, 이야, 대단한데. 그리고 바닥은 드러낼 수는 있는데 이걸 걸 수 있는 게 없어요. 걸 수 없고, 그리고 저기도 걸리지 않고, 그리고 밑에도 또 심지어 여분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도 고리가 있잖아요. 이 안쪽 고리는 있는데 여기는 또 고리가 없어요. 이게 고리 같은데 요거 좀 부실한 그런 고리입니다. 뭔가 물건 묶을 때 트렁크 네트 가지고서는 그래도 물건 묶을 때 쓸모는 있는 고리인데 말이죠. 이런 데도 잘 마감이 돼 있네요. 이 뒤쪽에도 쇠가, 여긴 쇠는 드러나 있구나. 그래도 플라스틱으로 다 씌워놨다는 거. 닫는 거 한번 볼까요? 닫힐 때도 조용합니다. 재밌는 게 여기는 지금 금속이거든요. 여기는 뭐 당연히 플라스틱이, 범퍼니까 당연히 플라스틱. 이 위도 플라스틱이에요. 아반떼도 이랬었던가 그랬죠. 여긴 또 쇠. 근데 여기가 플라스틱. 여긴 쇠. 플라스틱. K8도 패밀리 세단으로 많이 쓰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법인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차니까 2열 공간이 어떻게 보면 1열만큼이나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우, 진짜 넓어요. 확실히 지금 앉으면서도 그랜저보다 좀 더 넓구나, 막 엄청 넓구나 까지는 아닌데, 그랜저도 이번에 너무 넓어가지고 일단 다리 꼬는 것까지는 안 되고요. 제 키는 178이고 이 헤드룸이 확실히 지금 여기를 파놨는데도 지금 머리 공간들을 보시면 이 파놓은 게 보이시죠? 이 가운데는 또 안 팠고 여긴 많이 팠어요. 네. 그래서 헤드룸을 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도 뭐 머리 위로는 공간이 그래도 받은 건 아닙니다. 제 키 기준으로는. 그리고 이 무릎 공간 보면은 뭐 엄청 넓습니다. 보면 이 앞자리 시트가 확실히 얇아졌어요. 그래서 형태가 두꺼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얇았다가 두꺼워지죠. 이게 볼스터인데 어떻게 보면은 장거리 주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리 압축 스폰지를 쓰고 한다고 해도 결코 이 얇은 시트는 두꺼운 시트의 그런 체중 분산, 체중 흡수 그런 거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K8 앞자리 주행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장거리 주행 피로도가. 거주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거 외적으로는 자 여기도 말은 뭐 이거는 앞도어에도 마찬가지고, 이 도어 메리디안 오디오 이번에 이게 12 채널이었나 12 스피커인가 아무튼 프리미엄 오디오 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패턴까지도 다이아몬드 말은 뭐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야, 여기다 해놓으면 못 찾겠지 라고 해서 한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너무 기대된다고 했었던 부분인데, 아, 여기가 고무로 잘 걸어놨군요. 이게 옷걸이거든요. 헤드레스트 뒷부분을 옷걸이로 활용을 한 건데, 여기에도 고무를 해놔가지고 옷이 툭 떨어질 일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문은 지금 다 내린 건데 요만큼 걸릴 뿐이네요. 그래도 거의 다 내려가네요. 그리고 이런 선쉐이드도 수동식이지만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 공간감은 이런 암레스트 쪽도 잘 파놓고 해가지고 좋습니다. 이 아늑하면서도 넓은 그런 느낌을 연출을 했고, 글쎄 고급스러움을 비교를 하자면 얘 위에 플래티넘이 있는데 플래티넘이 내장재까지 바뀌는가? 플래티넘 가면 오릴 드라이브가 기본으로 들어갔죠. 그랜저 캘리그래피랑 비교를 하자면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나파 가죽 쓴 거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플라스틱이 드러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마감을 해놔서 소재도 만져보면은 가죽, 여긴 플라스틱, 이거 리어 루드래요. 그리고 가죽, 여기 플라스틱, 그리고 이 B필러 플라스틱, 이 라이닝도 지금 스웨이드로 감쌌어요. 그래서 소재가 그랜저보다 엄청 좋다, 그랜저 이상이다라고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현대기아는 제네시스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K8도 2021년 나온 준대형 세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고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3일째 트랙을 타다 보니까 힘듭니다. 말도 꼬이고. 지금 시동을 꺼서 그런데 얘도 3존 공조장치예요. 자, 여기도 지금 다이아몬드가 들어갔죠? 마름모가. 아, 여기도 넣었어. 그리고 2열에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통풍 열선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통풍 시트는 그랜저에는 없었죠. 이거는 좋습니다. 2열 시트 통풍. 아, 훌륭한데. 그리고 여기 충전을 위한 USB 포트가 있는데 모두 A타입 2개가 들어갔고, 발공간도 좋네요. 아, 발공간이 엄청 좋구나. 얘가 1열 시트가 꽤 높아요. 시트 포지션이 꽤 높은데 그 덕인 것 같습니다. 발이 완전히 쑥 들어가네. 이래서 더 다리를 펼 수가 있군요. 지금 다리를 이렇게 펼 정도거든요. 가운데도 한번 앉아볼게요. 가운데는 얘는 오릴 드라이브는 아닌데 이렇게 튀어나왔죠. 복숭아뼈까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앉아보면, 앉으면 그냥 여기가 닿습니다. 이럴 땐 그냥 닿아요. 그리고 등도 많이 튀어나왔네. 아무튼 이거는 내려보면 괜찮은 암레스트가 되고 공간도 있고요. USB 포트가 여기 또 있네. 충전을 위해서. 여기도 마름모.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오디오 조작할 수가 있죠. 소리 음소거도 있고, 이거는 블루투스 들을지 뭐 라디오 들을지 고를 수 있고, 이건 채널 바꾸는 거. 여긴 이제 컵홀더가 숨어 있는데 이 컵홀더가 커피컵이면 더 좋겠으나 이건 일단 캔 음료로 한번 대체를 해 볼게요. 약간 좀 낮은 것 같아요. 좀 더 높게 있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높으면 또 걸리려나? 괜찮네요. 시트는 보면은 헤드레스트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슬라임이라고 아시죠? 애기들 갖고 노는 그거. 고무인데 그 느낌이 날 만큼 부드럽고요. 이 옆에는 또 그리고 가죽 텐션이 달라요. 그리고 가운데 짜리 헤드레스트는 아예 그냥 다 단단한 거 그냥. 그러니까 가운데 짜리는 뭐 되도록이면 앉지 않을 수준인 것 같고요. 저기도 또 리어 커터 글라스도 이렇게 뚫어놔가지고 후방을 쳐다봤을 때 절묘합니다. 저 미니카 애기 자동차가 잘 보이죠? 소프트 클로징은 적용이 안 됐어요. 손잡이가 얘도 이 차도 아이오닉과 마찬가지로 이 잡는 느낌은 좋네요. 한 번에 확 잡혀서. 근데 이게 브라운 투톤이나 블랙 원톤 가죽은 괜찮을 텐데 크림 색깔은 아무래도 좀 때가 탈 염려가 있겠습니다. 2열에 앉아서 바라보는 시야 좋습니다.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긴 했는데 크지 않아요. 바깥에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루프 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위에서 그냥 끊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좀 더 클 수 있었지만 이건 어쨌거나 근데 디자인적인, 형태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밖에 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런 포켓도 잘 돼 있고요. 네, K에서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도 확실히
겉의 모습만큼이나 파격적이죠. 파격적이기도 한데 안정적인 가운데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름모 빼고는 참 조작하기도 편하고, 내가 산다면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테리어는 최근에 봤었던 기아 자동차 디자인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이지도 않았고, 여기 물론 쓰였으나 블랙 하이그로시가 여기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 투톤 베이지 컬러가 지금 세 가지 K8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인테리어 색깔 중에 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리얼 우드하고 색깔이 어울리기도 해가지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이런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거 2개 붙인 거, 이것도 옵션이긴 한데 이건 꼭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집어넣어야 할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보니 가운데가 꼭 제네시스 GV80 거기서 봤었던 이런 커다란 그런 게 생각날 만큼 큰데 멋집니다. 그리고 이 KN, 자꾸 KN이라고 하네. 이 기아 엠블렘도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자동차 뭔가 좀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이었는데, 자꾸 이게 무슨 은행, 경남은행, 경남건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저는. 이런 구조, 레이아웃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런 준대형 세단에 걸맞게 이런 잉여 공간도, 꼭 계단식 논밭 생각나는 이런 잉여 공간도 있어가지고 뭔가 루미한 넓은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쪽에도 감싸인 듯한, 여기도 다이아몬드 마르모 패턴 있고, 이 시트 메모리 버튼까지도 다이아몬드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세트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그냥 저장이에요. 버튼을 많이 합치려고 노력한 흔적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버튼이 그냥 무조건 적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오작동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뉴를 막 찾아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K8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냥 최고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백미 중에 백미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공조장치 버튼과 내비게이션, 뭐 인포테인먼트 조작 버튼을 하나로 합친 거, 지금은 여기 주황색으로 바람에 불이 들어와서 이제 에어컨 조작하는 건데, 에어컨을 바람 줄이는 건 이렇게 하는데, 전 지금 그래서 설마 이게 끄는 거가 이걸로 돼 있나 했더니 이걸 합쳐놨더라고요. 이것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 조절까지 할 수도 있고, 온도 조절을 하면은 그리고 자동으로 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르면 그냥 꺼지는 거. 게다가 이걸 누르면 바로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라든지 아니면 인포테인먼트 메뉴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켜고 끄는 것도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아주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송풍구를 중간으로 빼게 되면서, 여기도 또 송풍구에도 이 조작 날개에도 마름모가 있죠. 바람이 또 위로 가면서, 물론 히터를 키면 또 열이 또 발생하겠지만 이것도 소폭이나마 이런 디스플레이 발열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문은 좀 묻긴 하는데 커가지고 확실히 이 아이콘도 좀 더 크게 느껴지네. 좋습니다. 근데 이 드라이브 셀렉터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이쪽에 있는데 이 버튼도 되게 큼지막하죠. 좋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참 사용 연령층에서도 환영받을 부분인 것 같아요. 글씨도 크고 버튼도 크고, 게다가 또 하나로 버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따로 해놨죠. 이런 눌림 버튼, 눌리는 감각 다른 거 너무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보면은 이제 계기판에서 연동해서 바뀌는데, 지금은 노멀이겠죠. 에코, 노멀, 스포트 이렇게 바뀌는데, 스포트에서는 이 사이드 볼스트도 조여줍니다. 계기판에서 띄워주는 메뉴는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운전자 주의 수준, 뭐 이건 차로 운전자 보조 기능,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그리고 여기는 트릭 컴퓨터. 얘가 연비가 10.8이죠. 평균 연비가. 잘 나왔네. 고속도로를 달려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콤파스 있고, 여기서 뭐 차로 유지 보조 장치, 운전자 보조 기능 한 번에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도 있고, 차간거리 유지, 차간거리도 멀리 가까이 좁히는 것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모드는 이제 그 블루투스 들을지 라디오 들을지 정하는 겁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물론 여기다가도 빼놨죠. 근데 설정에 들어가서, 차량에 들어가서 반응이 좀 느려요. 드라이브 모드에 가서, 커스텀에 가서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서스펜션을 이제 개별 조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스펜션도 얘가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 80만원인가 100만원짜리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메뉴가 있는 겁니다. 노멀 스포츠 하면 이제 댐퍼 감지력을 단단하게 할지 아니면은 좀 무르게 할지 설정하는 거고, 조합을 하는 거죠. 파워트레인은 이제 변속기랑 엔진 리스판스 묶어 놓은 거고, 스티어링은 무게감. 자, 스마트는 뭐 내가 약간 뭐 운전자가 엑셀을 좀 적극적으로 밟는 것 같다 싶으면 차가 알아서 좀 조절해 주는 거.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 이거는 꺼야 됩니다. 굉장히.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보면, 여기 보면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면 마이가 된다고 하거든요. 눌러볼게요. 그럼 마이 드라이브 모드 하면서 좀 전에 제가 조합해 놓은 그걸로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이것도 버튼을 합쳐 놓은 거죠. 좋아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큼지막하고요. 운전자 보조에 가보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HDA2도 들어가 있는데, 방향지시등 넣으면 이제 차선 변경하는 거, 차가 알아서 하는 거. 기존 기아차와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그리고 파워 트렁크 열림 높이까지도 절반 열림만 할 수 있고, 이건 보통 SUV에서 많이 들어간 기능인데 얘도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는 소렌토라든지 아니면은 모하비라든지 기아 SUV에서 쓰는 거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여기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지는 모르겠고, 여기 그리고 USB 포트가 있는데 얘는 메모리를 위한 거고 이거는 충전을 위한 거예요. 여기도 마르모 패턴, 그리고 덮개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르모 패턴. 그리고 컵홀더 바닥에도 마르모 패턴. 다 찾아낼 거야 진짜. 그리고 여기 이제 열선, 스티어링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죠. 버튼 여기도 커요. 요 열선과 통풍 시트만 이렇게 한 버튼으로 해놨는데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식인데 좋죠. 여기도 지금 자세히 보면 마르모는 아닌데 뭔가 좀 여기 마르모가 또 있다. 아닌가? 이 금속 느낌이 좋네요. 예, 여기도 진짜 금속을 둘렀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홀드 버튼, 그리고 수납 공간은 꽤 크고요. 별도의 트레이가 또 있고 12V C가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수석 사람을 위한 편의 장비죠. 이걸로 한 번에 무중력 자세로 가는 거. 엑셀러레이터도 오르간 타입입니다. 금속 마감 페달도 시그니처부터 들어가나 옵션일 거예요. 그리고 글러브 박스 큼지막하고요. 저 빌트인 캠 백업하는 슬롯이 저쪽에 있습니다. 마감이 잘 돼 있군요. 룸미러도 프레임리스로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리어 선쉐이드 닫는 거, 지금 닫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열어볼게요. 네. 작동하는 소리 적고, 보면은 여기 도어 포켓이 근데 크진 않네요. 도어 포켓은 크진 않습니다. 네, 이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을 걸어보면 거의 그래도 엔진 소음이 좀 들어오네요. 이 정도면 뭐 조용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8은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신기하네. 엔진이 이 3.5 V6 3.5 스마트 트림 엔진은 처음 겪는 게 아닌데 대번에 그냥 요만큼 움직였는데 그랜저보다 승차감이 좋은데. 그리고 나가는 악셀이 되게 부드럽네요. 부드러우면서도 좀 가볍게 나가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는 초반에 살짝 유격은 있습니다. 근데 좀 세게 담력이 올라오는 편, 중반부터 훅 올라오는 게 있고요.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노말로 둬볼게요. 이놈의 말래. 노말인 상황에서도 운전대의 무게감이 제법 있군요. 저런 턱 넘을 적의 느낌이 참 좋네. 한계령 쪽으로 해가지고 한계령 쪽으로 해서 좀 가볼게요. 이게 가볍군요. 의외인데. 이 턱만 넘어도 확실히 알겠는데요. 단단합니다. 단단한데 유연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차로 유지 좀 끌 수 없나 이거? 이걸 여기서 꺼야 되는 것도 좀 아쉽네. 메뉴를 들어가서 차로 유지 보조를 꺼야 되는 게 바로 바깥에 좀 메뉴를 내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작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걸 항상 끄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시승하느라고 그냥 개입하는 거를 좀
개입하면은 그래도 내가 정확히 이 운전대의 피드백을 느낄 수가 없어서 저는 끄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끌 일이 없습니다. 그냥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컴포트 모드인데도, 노멀 모드인데도 상당히 악셀링이 매끄럽네요. 악셀링도 매끄럽지만 변속기가 이거 지금 8단 DSG, 그냥 8단 자동일 건데 그냥 마냥 매끄러운 게 아니네요. 변속할 때도 살짝씩의 그런 변속감을 연출을 해가지고 바람 소리는 좀 있는 건데 이건 뭐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아직까지는 브레이크가 확실히 초반에는 답이 안 올라오다가 야, 이거 훌륭한데 핸들링이. 이게 지금 5m가 넘는 차 길이에서 갖는 움직임을 생각하면 지금 저거는 전방 추돌 경고를 저걸 인식을 했군요. 5m 넘는 길이를 감안하면은 굉장히 짱짱합니다. 이전 K7과 비교를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이런 앞바퀴 굴림 구동 방식의 주행 질감이에요. 그렇다고 막 저런 지금 범프를 팍 치고 나가는데도 야, 잘 따라와 주네요. 아까 그 트렁크, 그렇게 큰 트렁크를 보고서는 이거 사람 태우고 달리면 아주 그냥 뭐랄까 뒤가 그냥 휙휙 빠지겠구나 막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닙니다. 준대형인데 그래도 중형차처럼 느껴져요. 잘 나가네. 이 변속기가 되게 좋은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이 변속기. 지금 바로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로 바꿔볼게요. 풀 악셀 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그런 가속감도 가속감이거니와 전반적으로 차가 어떤 엔진 회전 영역에서 저회전이든 뭐 중속이든 되게 꽉 찬 느낌입니다. 풍요롭게 도는 느낌. 이거 참 기분 좋네요. 근데 스포츠에서는 이 초반 악셀 반응이 훨씬 리스폰스가 빨라갖고 살짝만 톡톡 치기만 해서 쑥 이렇게 그냥. 얘가 토크는 그렇게 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물론 얘가 지금 그랜저 3.3 대비 출력도 높고 최대 토크도 높습니다. 출력은 얘가 300마력, 얘가 300마력 최고 출력이고 그랜저 3.3은 300이 안 되죠. 290이었죠. 290 맞을 거야. 최대 토크도 얘가 더 높은데 그 수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 토크가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차의 움직임이 참 가볍게 느껴지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도 커서 이건 근데 좀 민감하네, 악셀은.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K5와 소나타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동력 기관은 차치했을 때 얘긴데, 뭐랄까, 자, 이게 꼭 고속으로 감아나가지 않더라도 이런 짱짱하게 이렇게 확 스트레치 될 적에, 차대 스트레치 될 적에 느낌이 되게 좋네. 이건 그리고 N3 플랫폼 가진 세단, 뭐 K5도 그렇고 소나타도 그렇고 공통되게 말씀드렸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엑셀 반응이 민감해갖고, 예, 이게 그냥 울컥울컥 하는 게 있습니다. 순간적인 토크가 나와서. 그래서 차라리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커스텀에서 설정을 가서 파워트레인은 노멀이고 스티어링은 스포츠, 서스펜션은 스포트, 이렇게 저장을 해서 제가 한번 커스텀으로 두어서 달려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제가 방금 설정한 걸로, 이 사이드 볼스터는 그냥 풀어지는군요. 이 사이드 볼스터가 엔진에 묶여있나 보더구만. 예.
더 자연스러운 엔진 반응은 노멀입니다. 노멀과 스포트 중간에 뭐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네, 노멀 그 중간 값에 서스펜션 지금 이 스포트로 둔 거 좋고요.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만든 거. 그리고 스티어링 피드백도 요거보다 지금 나쁘진 않은데 요거보다 살짝만 살짝만 좀 덜 무거워져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조합이 제가 만들어낸 최상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이 지금 그리고 엔진 소리가 약간 거칠긴 한데 그래도 좀 힘차게 달린다는 느낌을 전해주기엔 충분하네요. 예. 오늘 K8 시승을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준대형 세단 치고는 이런 짱짱한 느낌 때문에, 단단한 느낌 때문에 운전자가 좀 재미를 느낄 수 있겠네요. 이 무거운 커다란 차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이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익스트림하게 달리기 위한 뭐 드라이버스 세단 막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이게 지금 2.5, 3.5 그리고 3.5 가스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있죠. 하이브리드는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타보니까. 근데 차 성격을 생각할 적에는 3.5가 더 낫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이브리드도 타보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오늘 이 V6 3.5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K8의 조합은 이 정도면은 동력기관과 구동기관에서 딱히 큰 어깃장 나는 부분이 없을 만큼 좋은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은 조금 더 낮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거 말고는 딱히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아 자동차의 K8 3.5 주행을 했고요. 타보니까 준대형 세단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준대형 세단 부딪힐 게 뭐 그랜저랑 얘밖에 없긴 한데, 주행 성능만 놓고 보면은, 주행 품질만 놓고 보면은 얘가 위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안락함, 그거 플러스 얘는 그런 재미, 운전 재미까지 더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총합을 봤을 적에는 확실히 K8 3.5가 위에 있고요. 디자인적인 건 둘 다 그냥 기계에서 빼고, 인테리어도 실물을 보니까 더 좋네요. 이 아까 설명드렸었던 버튼 합쳐놓은 거라든지 마름모 빼고 마름모도 뭐 재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 네. 야, 이 느낌 보면 이 맹렬하게 나가는 것도 참 쾌활하게 도는 엔진이네요. 엔진도 엔진이지만 그런 변속기가 보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변속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그렇게 스포티한 것도 연출을 해줘가지고 훌륭한 운전 재미를 북돋는 1등 요소,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상으로 기아 자동차의 K8 3.5 시승은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K8 하이브리드도 얼른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